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32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가 한인의 정회원 및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한인회에 정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한인회 유권자 등록 현장을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H마트와 코마트에서는 달라스 한인회 정회원 및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32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라스 한인회 주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한인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10의 회비를 납부해야 했으나 지난 9월 17일 회칙 개정을 통해 달라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이라면 누구나 회비 없이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인회 유권자 등록으로는 이 행사가 대단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옛날에 지나간 날에 10불을 납부 내지는 대납해서 유권자의 유권 해석을 하던 시기에는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을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이런 발전이 있는 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 및 유권자 등록 기간을 최소 10일로 명시한 회칙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H마트와 코마트에 유권자 등록함을 설치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25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이렇게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년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32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 참여를 위하여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한 말일경으로 선거 일자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발전하는 달라스 한인 사회를 위하여 동포 여러분들 달라스 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회원 및 유권자 등록 캠페인 과정에서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 방법과 시기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며 선거 홍보에 미흡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달라스 한인 회장은 달라스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참여율을 높여 한인회의 정당성과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고 있는 몰게이지 이자율이 너무 높진 않은가요? 높은 이자율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궁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만기 이자율이 사상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가며 높은 몰게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들이 재융자를 받기 위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상품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난 197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년 몰게지 이자율 역시 10월 24일 현재 3.38%로 지난주 3.16%에서 1.2% 오른 상황이지만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0.26%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유럽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미약한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몰게지 이자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내놓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하여 2012년까지 낮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높은 이자율을 낮추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 월 페이먼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년 중순까지 연장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모기지 대출 규모가 주택 가치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리파이낸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연방주택금융청은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리파이낸싱이 가능한 주택가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경기도 살리고 가계 주머니를 넉넉하게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달라스 교계 또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회복하자고 나섰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주제로 영적 각성을 도전한 달라스 교회 연합 부흥성회 소식을 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달라스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고 달라스 한인 교회들이 함께한 2011 교회 연합 부흥성회가 빈내리 교회와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 각각 이틀씩 진행됐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성회는 한국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강사로 초청돼 4일 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김은호 목사는 1989년 오륜교회를 개척해 현재 약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예배의 갱신과 복음의 본질 회복을 통해 성장한 오륜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적인 교회 성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은호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와 방식을 전했으며
철저히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도전해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건실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좀 기존 식상에 있는 그런 부흥 강사님의 말씀보다는 정말 신선하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지치고 힘든 이 이민 생활에 큰 도전과 또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배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매년 가을 교회 연합으로 시행되는 연합 부흥성회는 달라스 한인 교회들이 하나 되어 영적 회복과 각성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골프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거리를 조금 더 늘릴까 하는 생각인데요. 골프에서는 거리보다는 정확한 샷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늘림으로써 골프가 더 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거리 늘리기 첫 시간으로 체중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이동으로 거리를 내는 대표적인 프로 선수로는 어니 헬스가 있습니다. 그의 스윙을 보면 스윙을 하는 동안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동안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 체중을 다운스윙 시에 왼쪽으로 옮기면서 클럽 헤드에 체중을 실어 가속력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체중을 이동하게 되면 스웨이나 슬라이드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만 체중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거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머리 잡으세요. 텍사스 뉴스입니다. 남편에게 뜨거운 기름을 부어 죽게 한 아내가 41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휴스턴에 거주하던 메리앤 리베라는 41년 전인 1970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크루즈 리베라 씨에게 펄펄 끓는 뜨거운 기름을 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리베라는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리베라를 쫓는 데 실패하자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종결됐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 결국 리베라는 미해결 사건 도망자 수사팀의 수사 끝에 도피 인생을 마감했고 마침내 지난주 재판을 받기 위해 해리스 카운티 감옥으로 후송됐습니다. 조사팀이 그녀를 체포한 곳은 남부 조지아. 리베라는 그곳에 정착해 새 아이들을 키우며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해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리베라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였으며 40여 년 전 살인 혐의를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여학생 10명 중 1명이 11살 때 첫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UT 질병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어린아이들의 성관계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15살에서 19살 사이에 임신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6.3%나 됩니다. 전국 평균 3.9%와 비교할 때 거의 2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10명 중 1명은 6학년 때 성관계를 시작하고 7학년에는 22%, 8학년에는 29%의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학년 때는 32%에 달해 매년 약 1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62%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조사팀은 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을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콜린 카운티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비즈니스 운영 경비를 줄이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방안은 카운티 실업률이 7.5%로 증가하면서 빈 상점들이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사들은 세금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티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며 5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은 카운티 세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각 도시별 세금은 종전처럼 부과됩니다. 미국 뉴스 시간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년간 끌어온 이라크전을 종결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올 연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2008년 체결한 안보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치안 상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미국은 4만 5천 명 규모인 이라크 주둔군을 10,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주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백지화한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는 미국 국민들이 선거 때 외교 안보보다는 경제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로 이라크의 치안이 불안해질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어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이 점을 공격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첫 공식 전기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타임 전 편집장이자 CNN 전 CEO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전기 스티브 잡스가 24일 오전 전 세계 40여 국에서 동시에 출간된 것입니다. 이 전기는 잡스가 생전에 직접 아이작슨에게 의뢰해 집필된 것으로 아이작슨은 집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40여 차례에 걸쳐 잡스를 인터뷰하는가 하면 그의 친구와 가족, 동료, 라이벌 등 100여 명의 주변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 중에는 잡스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와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의 디자이너 조나단 아니브, 그리고 애플 후계자 팀 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보낸 잡스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잡스의 내밀한 개인사는 물론 애플의 창업과 성장사,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탄생 비화, 절제와 완벽주의로 상징되는 그의 경영 비법 등 잡스와 애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 월가 점령 시위대가 무기한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코티 공원 인근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극심한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인데다 일부 몰지각한 시위자들로 인해 주변 위생이 극도로 열악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 주민은 시위대가 시도 때도 없이 드럼을 두들기는 바람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다고 했고 시위자들이 노상방뇨를 일삼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공원의 소음과 불결한 위생 상태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시위대를 아예 주코티 공원에서 몰아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없는 시위대의 구조로 인해 그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고 말해 해결점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주말이면 야외로 나갈 만한 곳이 없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찾으신다면 야외 쇼핑몰만한 곳도 없겠죠?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달라스 인근의 아웃도어 쇼핑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형형색색으로 빛을 뿜으며 시원하게 분출되는 분수, 작은 호수를 끼고 마련된 산책로와 휴식 공간, 가구, 가전, 의류, 보석상 등 거리를 거닐며 즐기는 쇼핑, 그리고 최신 시설의 극장과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달라스 북쪽 플레이너와 프리스코 경계에 마련된 더 샵스의 레가시는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 공간입니다. 연인과의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로 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 코스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달라스 서쪽 교육의 도시 사우스레이크에는 시행정처와 복합문화공간이 결합된 독특한 곳이 있습니다. 사우스레이크 타운스퀘어에는 시티홀과 광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매 주말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며 각종 샵과 서점, 극장, 식당과 마트가 늘어서 있어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주말 오후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다면 사우스레이크 타운스퀘어가 제격입니다. 달라스 최고의 부자 동네라는 별칭을 가진 하일랜드 파크. 행정구역도 구분되는 하일랜드 파크에도 야외 쇼핑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부티크와 고급 식당, 그리고 주차장에 즐비한 고급 승용차들. 달라스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한 번쯤 같이 어울려 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하일랜드 파크 빌리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펼쳐진 고급 주택들과 아름다운 산책로는 방문객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달라스 동쪽 호수의 도시 락월에는 여가와 쇼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쇼핑과 식당은 물론 호수를 끼고 조성된 리조트에는 다양한 재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호수를 가로지를 수 있는가 하면 야외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달라스를 살짝 벗어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다면 더 하버 락월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시키면 집행유예 없이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키스방 업주 김모 씨는 지난해 10대 청소년 3명을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성매매까지 했는데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서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현행법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법이 가혹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징역형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우발적 살인의 경우 정상 참작의 가능성도 있지만 성매매 알선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심야에 벌어진 장례식장 앞 유혈 난투극은 조직폭력배에 무력한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의 112 신고는 묵살하고 경찰청에는 허위, 축소 보고를 하는 등 치안 당국으로서의 역할이 실종됐습니다. 크라운파의 신간석파 조직원까지 가세해 총 130여 명이 몰려들어 충돌이 있었지만 출동한 경찰 70여 명은 유혈 사태가 발생한 지 한참 뒤에야 검거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변사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에 몰아넘기고 한 구당 30여만 원씩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공교롭게도 경찰의 날에 불거졌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인천 남동서장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을 경질하는 등 지휘부에 대한 대규모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시민 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5.9%, 10년 동안 치러진 재보선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나경원, 박원순 두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박빙의 승부를 펼친 데다 투표율이 당락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힘에 따라 양측 지지층이 결집돼 재보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20, 30대의 강력한 지지가 박원순 후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박 후보의 승리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심의 열망이 분출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시민 세력이 기성 정치권을 사실상 심판함에 따라 지금의 정치 질서는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이 총선,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띈 데다 기성 정치 대 시민 정치의 대결 구도로 치러짐에 따라 대선 가도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가 일본에서 처음 주연을 맡은 드라마 나와스타의 99일에 일본해와 다케시마 표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한국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3일 일본 후지TV가 첫 방송한 나와스타의 99일 캡처 사진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드라마 속에서 어린이 탤런트 2명이 지구본을 두고 한국을 찾는 장면에서 동해와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지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극중 한국이 어디 있느냐는 남자아이의 물음에 김태희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여자아이는 지구본에서 한국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었고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한국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티즌들은 후지TV가 고의적으로 김태희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지 뉴욕, 그것도 최고의 팝스타들이 공연을 펼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K-팝이 울려 퍼집니다.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을 가진 SM타운의 공연. 15,000객석이 모두 매진되었고 이 중 70%는 비아시아인이 구매한 것입니다. 소녀시대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신곡을 발표했고 샤이니와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미국 젊은이들이 환호합니다. 공연 장막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한 달째 한류 스타들의 미국 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한국의 침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하며 K-팝이 무서운 기세로 뉴욕을 점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신뢰한데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아이돌 작곡가 한 달 수입이 일반 중소기업 매출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작곡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용감한 형제는 25일 승승장구에 출연해 4년 만에 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애프터스쿨 가희가 용감한 형제가 한 달에 20억 원을 번다고 폭로하자 용감한 형제는 매출 분배가 복잡하다면서 제작자와 작곡가, 가수, 실현자 등이 분배하고 매출만 따지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진행자들이 매출에 대해 캐묻자 4년에 50억 원을 벌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는 곡으로 용감한 형제는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와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를 꼽았습니다. 가을비가 몇 차례 내린 뒤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최저기온이 40도 후반까지 떨어질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외투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뉴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10월 마지막 주 뉴콜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